이번에 공유드릴 승소 사례는 우리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셔서 원하는 바대로 결국엔 마무리를 해드린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어머니이신데요. 그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시고 이걸 또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남편분이 아시고 또 따님이 아시고 하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따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제3자가 즉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두 분의 어떤 그런 대화 내용, 뭐 문자 메시지 등 내용에 의할 때 좀 위자료가 어느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진단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위자료 액수를 좀 최소화해보자. 이게 되겠고요. 이제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혼인관계 유지 중이라는 것도 참작이 되겠고 위자료는 또 상대방이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정행위의 정도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이로 인한 뭐 원고의 피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 위자료를 좀 감액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할 것인가 이런 걸 또 주로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의뢰인분의 남편분도 이 소장을 받은 걸 알게 되셨잖아요. 그럼 나도 저쪽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원고가 됐고 우리가 피고가 의뢰인인데 원고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신 거죠. 근데 우리 피고의 이제 배우자인 우리 남편분 또한 그렇다면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소송이 사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의 대응 방안으로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뢰인분의 남편분 또한 그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이고 그렇다면 경제생활에서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위자료를 감액하자. 그렇다면은 저쪽에게 우리 원고 배우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걸 취하해달라. 또는 우리도 같이 소를 제기해서 같이 합의해서 끝내거나 적어도 저쪽한테 줘야 될 의자료 액수를 우리도 결정을 받자였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그걸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를 제기한 거를 뭐 판결이든 결정이든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우 우리 서로 없는 걸로 하자, 서로 제기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 경제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하죠. 그래서 저쪽의 원고에서는 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아예 취하해서 무마하는 거는 이 사안에서는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고 입장에서 위자료 감액 사유 주장 그리고 피고의 이제 배우자이신 분도 원고로서 우리의 의뢰인이 되셔서 원고 배우자에게 소를 같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혼인관계 유지 중이면 그래도 1,000 이상은 최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가 조금씩 상향되는 추세라고들 해요. 근데 우리가 좀 감액 주장을 하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양측 결부되어 있는 점 또한 고려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받게 됐고요. 당초에 우리 의뢰인이셨던 피고, 이제 피고 배우자인 우리 원고로서 우리 의뢰인이 되신 분도 역시 5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제 결정을 받게 되셨죠.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피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원고 배우자가 좀 힘든 상황에 있고 원고와는 뭐 완전히 이혼 상태 또는 파탄 상태로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도움을 준 건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 이런 억울한 심정을 좀 토로하셨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위자료 감액으로 이제 도와드린 부분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남편분이 의뢰인이 되셔서 원고로서 동일한 금액을 받아내면서 결국에는 주고받는 액수가 동일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관련 사건이라는 건 다 아는데 원고 피고 처음 사건에서 두 번째 사건에서 원고 피고가 다 달라요. 관련 사건일 뿐이지 동일 당사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로 결정이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그러면 저쪽도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같은 액수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뢰인분 입장에서 좀 불안하실 수 있죠. 근데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만 5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못 받으면 물론 지연 이자가 이제 이 사안에서 연 12%씩 붙고 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나는 주기만 하고 못 받는다. 요거는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결정은 결정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되 별도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건을 이제 합의서에 명시해서 서로 면제하는 걸로 이 합의서에 합의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호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합의서까지 구성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해드린 사안입니다.